대법원 2023년 12월 21일 선고 2017-249-92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의미와 범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 판매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 해지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이하 투자성이라 한다.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 제1항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파생상품을 다시 장래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분한 다음 제3조 제2항 파생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규정하면서 그 계약 중 하나로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장래 파생상품을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 시장,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제5조 제2항 장외 파생상품을 파생상품으로서 장내 파생상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5조 제3항 이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 있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였을 뿐 거래 주체나 장소, 적용 법규 등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성을 가진 일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 방식 및 거래 경위,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 의무 및 그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구조,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및 부정행위자가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9.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 제1유형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투자 상품 이하 해당 금융투자 상품이라 한다. 해당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한 투자자에 대하여도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구조,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제2유형이 있다. 9.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은 제178조가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제1유형만이 아니라 제2유형의 경우에도 부정행위자는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9.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같이 부정행위자가 9.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의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의 구성 요건인 9.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구조와 내용,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권리 행사 또는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등을 사용하여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에게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위 부정행위자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여한 발행인, 판매인뿐 아니라 발행인과 스와프 계약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 행사 또는 조건 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에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융투자 상품에서 정한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구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진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가 성립한 경우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의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결제되는 금액이 달라져 손해를 입은 금융투자 상품 투자자에게 구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부정행위자에는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에 관여한 발행인, 판매인뿐 아니라 발행인과 스와프 계약 등 금융투자 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여 권리 행사나 조건 성취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5.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금융투자 상품의 기초자산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변동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당해 행위와 관련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 행위의 내용과 위법성, 피침해 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금융투자 상품의 기초자산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변동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